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더벤치 쉬운 주식의 다벤치입니다. 자, 2020년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5시 22분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주말 잘 쉬고 계신지 일단은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뭐 지난주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불안했습니다만 잘 버텨줬습니다. 미국의 재확진자, 코로나 재확진자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시 이 가을이 다가와서 좀 더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경고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그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또 이 연준의 얘기나 뭐 그런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러한 상황에서도 언택트 관련주들, 바이오, 언택트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반도체도 언택트가 될 수 있고요. 뭐 유통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언택트로 묶일 수 있습니다. 뭐 이커머스도 그렇고요. 이런 게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뭐 언택트 관련주로서 좀 더 밀접도가, 관련도가 더 가까운,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언택트라는 어떤 코어를 놓고 그 주변에 가까울수록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거기에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젠과 같은 종목도 상당히 이제 좋은 시세를 줬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뭐 일단은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 뭐 아직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더 분석을 해야겠죠. 좀 더 분석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 코로나 관련으로서는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마땅히 진짜 좋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들한테만 일단 지금 투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경증 환자들은 아직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많은 양을 투여는 안 시키니까 경증 환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 연구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도 물론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뭐 치료제 관련주나 백신, 코로나, 바이오나 제약주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방법, 이제 좀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신규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걸 제가 알려드리게 되면 좀 솔직히 저한테는 밥줄인데, 중요한 밥줄 중에 하나지만, 근데 솔직히 이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경험을 했고, 다빈치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해 주시면, 이거야? 쉬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야,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빈치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터득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방법을 제가 오늘 아마 오늘부터 좀 이어서 연재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규주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죠. SK바이오팜. 제가 뭐 그전에도 한번 저기 방송에도 예전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한번 가능하시면 청약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아마 경쟁률이 세서 그렇게 아마 안 될 수도 있고, 된다 해도 그렇게 많이는 뭐 청약을 받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되면은 한번 뭐 보시라고. 요즘 SK바이오팜은 내용도 그렇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용도 좋은데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작용을 한다면 하여튼 주가의 흐름이 상장 바로 하고 나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따상이었죠. 따상. 예. 따블로 상으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또 따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갖고 계시면 많지는 않으세요. 뭐 적지만 그래도 축하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전략은 이럴 때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SK바이오팜은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조건 주구장창 들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분명히 내려갑니다. 예, 또 언젠간 다시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그 언젠간이라는 걸 믿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SK바이오팜은 대응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신규주에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규주는 SK바이오팜처럼 그 전에 미리 청약을 하고 뭐 공모 때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장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그 시점부터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일단 신규주는 보통 기간을 어떻게 보냐면요. 상장되고 나서 한 기간 20일,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형성된 이후부터 보시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는 진짜 대단한 어떤 스킬이 있으시든가 그 종목에 대한 아주 뭐 심층 있는 분석을 해서 야, 이 종목은 좋다. 정말 좋은 종목이다. 아니면 뭐 세력이든지 아니면 내부자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형성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신규주 공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기존의 여러 종목들 있잖아요. 그 전에 상장돼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종목들 물론 그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오랜 기간 주가의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매물대가 뭔지는 아시죠? 저항이죠. 예. 그 가격대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형성됐거나 그 거래량이 형성됐다는 건 물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워낙에 사고 팔고 해서 그 가격대가 너무 층이 단단해서 이 가격을 돌파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구간대를 말합니다. 또 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이거를 미처 캐치를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또 좀 중요성이 커져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일단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잘못돼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아니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축소시켜서 최대한 그러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축소해서 줄여서 최대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규주를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 개념이 없습니다. 예, 짧아요. 또 그 매물대가 그냥 그 20일 기간 이후부터만 그때 이후부터 그 상장된 그 시점부터 그 이점, 그러니까 20일 그때부터 이후까지 그 보는 시점에서의 매물대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하나 캐치해야 될 게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보행이라는 게 신규주는 많이 얘기가 나오죠. 즉 오보행이라는 건 뭐냐면 대주주나 어떤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팔 수 있는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즉 보호 예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분명히 어떤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투자하는 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VC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명 우리들은 사모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모펀드가 대부분이 다 작전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끼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예. 그거를 끼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블라인드잖아요. 사모펀드는 대부분 블라인드입니다. 오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면요. 물량을 출회를 해요. 그 벤처 캐피탈이요. 걔네들은 보통 보호 예수가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입니다. 짧아요. 그 오버행 이슈만 잘 체크를 해서 그 기간만 피해서 예. 물량이 나오는 거 좀 체크하고 그 기간만 피해서만 매매를 한다면 뭐 충분히 이 신규주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버행 이슈는 그거 리포트 공모 상장하게 되면 공모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요거 3개월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3개월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는 좀 보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방법에 그 어떤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좀 매매를 하고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조금 매매를 멈춰야죠. 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물량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지 않으면은 뭐 괜찮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오버행이라는 거는 부담이 됩니다. 예, 주가의 어떤 흐름에서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된다. 그것도 제가 이제 이 설명해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 한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21선이 형성된 시점부터 보시라는 겁니다. 그 종목들 만약 신규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대수선 보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몰라요. 제가 리포트를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다 좋게 설명을 하죠. 그 주간사든지 증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간사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발행하는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좋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뭐 정말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테마라면 좀 봐야겠죠. 그럼 당연히 또 주가의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처음 이제 도입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케이스별로 그 전에 올라갔던 또 종목들 한번 좋은 흐름을 줬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큰 건 그 딱 두 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형성되고 나서부터 신규주는 보시고 그 다음에 오버행 물량이 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오니까 그거는 리포트를 보시면은 오버행 이슈가 언제부터 발생되는지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20일 이후부터 형성된 걸 보시고 이후부터 이제 종목을 찾아서 보시되 그 이전에 거래가 어느 정도에서 나왔는지 뭐 상한가가 뭐 들어갔다 아니면은 뭐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런 거는 제가 그 전에 뭐 종목 한번 이 공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거하고 또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평선하고 거래량 그리고 리포트에 나오는 어떤 내용하고 오버행 이슈죠. 그리고 이제 뭐 뉴스죠. 그 사이에 계속 나오는 뉴스. 그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게 가장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원래 오랫동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되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에 매물대가 많고 변수도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런 종목보다는 뭐 그런 종목도 좋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쉽게 접근을 하기에는 이런 게 좋죠. 그리고 뭐냐면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은 주식수가 그렇게 많질 않아요. 처음부터 많은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있긴 있지만 그 아주 적고 대부분이 1000만 주를 전후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유통 주식수가 따로 있겠죠. 실제는 상장 주식수는 1000만 주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대주주 물량 있잖아요. 그렇죠? 벤처 물량도 3개월까지는 나오기가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좀 편하세요.
주식수가 적으니까 물론 뭐 많이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 계속 나옵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계속 신규 상장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소는 드문드문하지만 거래소는 왜 상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스닥은 특례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특례 상장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런 종목들 보기 편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공모해서 상장된 종목들 신규주를 가지고만 오늘 간단하게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플레이디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플레이디가 있는데 이 플레이디는 이게 상장된 게 아까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12일 날 상장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뜨끈뜨끈한 종목입니다. 뜨끈뜨끈한 종목인데, 자,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T, 한국통신 아시죠? 지금은 이제 KT로 되어 있지만 KT 계열 국내 1위 종합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주가 누구냐면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KT입니다. 근데 이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는 또 KT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플레이디는 KT 계열사입니다. KT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KT가 나스미디어가 원래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 플레이디는 46.9%를 갖고 있는데 이 나스미디어를 KT가 42.8%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KT 회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KT가 직접 나스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KT가 직접 23.46%의 플레이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KT 회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광고로서 뭐 일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리스크 요인도 있었어요. 왜냐면 광고주가 집행 예산을 좀 축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언택트에서 이 디지털 광고는 이제 좀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5개 광고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뭐 그전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요즘은 다 집안에만 있으니까 뭐 모바일이나 또 컴퓨터나 TV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광고가 가장 잘 먹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디는 KT 계열사의 디지털 온라인 광고 대행사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2020년 3월 1분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차트가 이제 이걸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3월 달에 상장되고 나서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죠. 3월 19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게 슬슬 올라오면서 요게 지금 이제 5일선, 11선, 그리고 검정색 21선, 그 다음에 여기가 분홍색이 61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이제 올라섰죠. 그래서 이날입니다. 4월 8일부터 20일 이후부터 이제 21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했죠.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느 순간에 보시면 21선을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이 정계열이 되면서 완연히 21선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위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가 뭐 정확하게 보면 시작점은 4월 22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5월 4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일단 이때 기준으로 잡으면 한 7,800원 정도에서 8,000원 정도 잡겠네요. 8,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뭐 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1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대량 거래가 뭐 이틀 이상 형성됐다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뭐 그 정도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8,000원대 들어가셨다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21선까지 형성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선은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기 때문에 21선이 무너지면 주가는 좀 조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날 한번 터치하고 다시 아래꼬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파셔도 상관없죠. 왜? 터치했으니까 안 돼. 여기서 일단 정리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가 됐다고 보셔야죠. 징후가. 그리고 나서는 이날 6월 12일 날 아예 시가가 21선 밑에서 시작을 했죠. 이때는 무조건 정리. 8,000원대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 13,000원대에 파셔도 수익이니까요. 적은 수익은 아니죠. 만약에 끝까지 들고 가셨다면. 근데 이제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좀 약하네. 그렇다면 정리를 여기에서 하셔도 된다. 왜? 자, 보조지표상으로는 저는 이제 MACD를 추세로 보기 때문에 추세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추세가 꺾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거의 뭐 6월 11일 날 플레이디는 정리하고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제 하나 더 발생된 게 뭐냐? 60일선이 생겼잖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생겼으니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디가 최근까지 주가 흐름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는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21선 위로 올라서야 돼요. 주가가, 플레이디가 올라서고 그 다음에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이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플레이디의 주가 상승 시점에서 요런 모습이 나와야죠. 여기에서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게 밑에 61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죠? 자, 그전에는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 물량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은 물량을 끝낸 건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이 이후부터 주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량 거래가 이날 한번, 이거 상한가죠? 이날 터지고요. 이날 터지고요. 이날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구간에서 골고루 거래량이 나왔죠. 그렇다면, 자, 그냥 이렇게 보면, 짧게 보면 매물대를 여기에서부터, 요때, 9,000원대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61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봐야겠죠. 그렇다면 뭐 여기 딱 여기네요. 11,000원. 11,000원을, 일단 11,000원을 바닥으로 잡아야 됩니다. 11,000원을 바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섣부르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를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5일선과 11선이 다시 정배열. 물론 당연히 61선도 정배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또 뭐죠? 뉴스를 봐야 됩니다. 플레이디에서 이 종목이 계속 어떤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뉴스도 확인하고 리포트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 이제 KT 계열사의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광고 대행사다라고 한다면 언택트 시대에서는 분명히 좀 그래도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네, 그런 기업이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회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이 아직은 매수가 아니죠. 매매가 아니고 관심을 두셔도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종목을 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랩이죠. 요즘 또 첫랩이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첫랩은 상장이 플레이디보다는 좀 이릅니다. 2019년 12월 26일 날 첫랩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 자, 이 첫랩은 이제 뭐 간단하게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오버행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플레이디는 오버행 이슈는 그렇게 크게 어떤 리스크나 그건 크게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잠시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랩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죠. 첫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천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 이제 기업인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로 바이옴 블록버스터 라고 마이크로 바이오폼으로 바이옴이죠. 바이옴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어떤 이제 다가서고 있는 한 발 다가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리포트나 뉴스로 나왔습니다. 예, 그 마이크로 바이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이쪽에 지금 관심이 좀 이 기업이 좀 맨 처음에 포커스가 잡혀졌고 최근에 또 코로나19 진단기기 예, 이거에 대한 사업 영역도 좀 확장을 하고 있다. 예,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아직 주가가 못 오른 거는 이제 이 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옴, 예, 마이크로 바이옴 플랫폼 기술이 아직 시장에서 뭔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주가가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실적은 바이오 기업이라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예, 여기 뭐 제가 뭐 굳이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예, 바이오기 때문에 적자 지속 기업이긴 합니다만, 자, 이 천랩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내용만 말씀드렸고 실적 그 전에 실적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업 내용하고요, 실적이 어땠는지, 예, 뭐 연결이든 별도 두 개 다 보셔도 돼요. 근데 좀 이하면 반드시 별도는 보셔야 된다. 개별은 왜? 개별이라는 거는 그 회사 본연의 업입니다. 본래 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장사 잘 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사업 펼쳐놓은 것도 잘 해야겠지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거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입니다. 예,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한 건. 그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되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21선 근처에서 주가가 다시 밑으로 밀리죠. 자,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5일선과 11선까지 정배열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어요. 계속 내려가다가 여기 부딪혔죠. 자, 이날 한번 돌파했어요. 거래량 붙여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일선하고 11선이 안 올라왔잖아요. 정배열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달, 물론 이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지만 어차피 그냥 이 종목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나서 이 기관이죠. 이게 벤처 캐피탈 같아요. 이제 오버행 이슈인 것 같은데 계속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천랩이 이런 거 한번 보이시죠? 천랩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때 한번 보시죠. 자, 요때는 위에 61선이 있었고 21선 이제 밑에서 5일선과 11선 정배열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구간을 여기다가 잡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길고 대량 거래가 만들어졌죠. 일단 요 종목에 놓고 나서 본다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요때가 가장 큰 대량 거래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라인을 한번 그어 놓고 보자는 거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전에 이거 상장 바로 되고 나서 이 대량 거래 터진 구간 있죠. 요것도 체크는 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가장 커요. 대량 거래가. 그래서 일단 바로 윗 구간이죠. 자, 보시면은 요 구간 밑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요 위로 이렇게 자박자박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디냐면, 자, 이렇게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정배열 5일선 11선을 만들어 놨는데 위에 61선이 있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요 대량 거래 구간이 여기 위에 있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분명히 요 구간에서 정상적으로는요, 거래가 형성돼서 윗골이 달리고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대량 거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사놓고 기다렸다가 물려가지고 여기 물량 대부분이 확률이 그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본래 가격대 오면 패대기 쳐버립니다. 아우, 야, 힘들다. 내가 한 2달 넘게 여기서 기다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기고 거래량이 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요 구간에서 윗꼬리가 안 생기고 몸통 양봉이 생겨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기는 매물대는 강력한 매물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윗골이 달리고 원래 거래량이 형성되고 한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고 윗골이가 달리고 그렇다면 이거 매물을 소화하는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몸통이에요. 그리고 이날 보시면 아예 그냥 쫙 감아 올렸습니다. 좋게.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또 옆으로 좀 횡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처음에 상장될 때 요 가격대 37,000원대 37,500원에서 43,000원대 그 바로 위에 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대에서도 지금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쭉 올리고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요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 물량이 나오질 않네. 살아있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 대량 거래, 요 구간. 요렇게 윗꼬리가 달려서 밀렸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 정상은 윗골이 달려서 저항을 한번 받아주고 다시 또 재차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그냥 쭉 자박자박 올라가 버립니다. 이 타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분할로 매수. 당연히 분할 매수죠. 들어가셔야죠. 이날 시점부터 한번 타진 매수 들어가는 거죠. 분할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거뜬하게 올라가잖아요. 손절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21선입니다. 신규주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21선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고 5일선, 11선이 정배열로 됐다는 거는 그때부터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21선은 무조건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노선이에요. 그걸 굳이 이리저리 변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래가 된 종목은 61선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120선도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규주는 그냥 무조건 21선이에요. 신규주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중심으로 보시고, 근데 이제 또 신규주라고 해도 이게 기간이 또 긴 종목들이 있잖아요. 1년 정도 된 종목들은 또 이것도 신규주입니다. 신규주인데 이건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또 대응하는 방법. 이동평균선만 바뀐 것 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그런 거래량, 그 정도의 기간 동안의 어떤 매물대는 2, 3년, 3년, 5년 동안 상장되고 거래된 종목들에 비하면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큰 별 무리 없이 갔어요. 근데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죠. 이게 뭔가요? 바로 처음 상장된 바로 이 날입니다.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한 날이죠. 돌파한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강하게.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요 위에서 좀 움직이는 듯 하다가 좀 약해졌어요. 비리비리해졌어요. 비실비실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날 21선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사가지고 왔다면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라는 게 100%, 200% 수익이 아닙니다. 30% 정도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하루 상한가 30%인데 애게 그거 갖고 되냐? 그거라도 제대로 하신다면 계속 꾸준히, 그러면 3번만 해도 100%잖아요. 몰빵하실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3번만 하시면 거의 100%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서 비실비실해져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첫 상장된 요 구간에서 이제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보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대량 거래가 여기서 터졌잖아요. 이날 터졌고 여기도 지금 거래가 형성됐죠. 자, 그렇다면 요 아래에 있는 매물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매물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 다시 형성된 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예, 56,000원대에서 바로 여기 한 38,000원대. 예. 여기 구간이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61선, 121선까지 만들어지긴 했지만 121선까지 내려가면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예, 보십시오. 모양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61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고 21선을 주가가 위로 다시 올라서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1선을 지지하는 거. 예,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지지하면서 동시에 예. 여기서 여기 구간. 예. 5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요 안에서 요 밴드 안에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예. 가면은 요 안에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단 손절은 어디죠? 손절은 21선. 예. 21선 깨지면 무조건 손절. 쉽게 보세요. 쉽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쉽게.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랩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뭐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뭐 첫랩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예. 여기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런 식으로에 대한 어떤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첫랩은 일단 이 플랫폼, 예,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기업에 이 기업이 역할을 주는지 예,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첫랩 같은 경우는 간암, 대장암 요런 쪽에 이제 좀 뭐랄까 강점이 좀 있는데 당연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임상이라든가 어떤 특허나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첫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리포트 뭐 찾아보셔서 무료로 배포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뭐 제 카페에다가 예,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제가 좀 보시기에 쉽게 이제 해드리려고 하니까 보시고 일단은 첫랩 같은 경우도 아직은 죽진 않았다. 플레이디도 그렇습니다. 예, 플레이디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올라갔을 때 상승했을 때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랩과 플레이디는 좀 어떻게 패턴은 똑같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플레이디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첫랩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규주 보시는데 무조건 상장되고 나서 보는 게 아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그게 언제까지인지 보호 예수가 어느 정도인지 벤처 캐피탈 다른 거는 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이 벤처 캐피탈 VC 같은 경우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 다음에 유스 그 정도 선만 먹고 보셔도 이 신규주는 공략하기가 쉽다. 그래서 1년 정도 1년 정도 기간에서 나와 있는 종목들만 쭉 한번 보시고 코스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술 특례 상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 특례 상장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신규주예요. 어차피. 코넥스에서 거래가 됐던 게 완전히 정상시장으로 들어온 것 뿐이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규주라고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만 일단 예시를 드렸고 또 계속 이어서 신규주 공략에 대한 부분은 차트 보면서 저는 예시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회원님들이 습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습득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원칙, 조건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예시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또 이거 계속 이어서 연재를 할 겁니다. 신규주. 왜냐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좀 뭔가 가능성이 그러니까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뭔가 움직임이 요거 좀 나오겠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중간중간에라도 가끔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 신규주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아마 계좌 회원님들의 각자 그 개인 계좌를 불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단 욕심은 버리십시오. 예, 신규주입니다. 예, 욕심 버리시고 그냥 뭐 한 30% 한 종목 들어가서 몰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입니다. 종목당 비중도 내가 어느 한 종목에 들어가는 비중 너무 많이 잡지 마십시오. 10%면은요 풀이에요. 풀입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라든가 일반 기관이나 대형 증권사나 어떤 그런 펀드 매니저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서 스킬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중은 10%까지만 맥시멈으로 잡으셔라, 종목당. 여러 종목으로. 예, 많잖아요. 앞으로 제가 코스닥에 뭐 거래소도 그렇지만 신규주 소개해드리면 무지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조금씩 사서 어느 한 종목도 수익 내고 아니면 자르면 돼요. 이 자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르십시오.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그 관록, 그러니까 경험치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원칙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다빈치가 제시하는 이거대로만 해주셔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절대 실패 안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2020년 이제 이후부터는 예, 남은 한 3, 40년 예, 저는 3, 40년까지 예, 뭐 저희 때 저와 같은 연배로 본다면 한 40년까지 예, 충분히 이렇게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예,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회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제가 또 신규주 이어서 또 예시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쉬운 종목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